네, 온 국민의 시선이 헌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하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은 교수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구면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자, 먼저 그동안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길지 않았나요? 네, 너무 지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시민들께서 안타깝고 분노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기간이었죠. 드디어 내일입니다. 저희 네. 내일 좋은 결정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구은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상보다 좀 많이 길어지지 않았나요? 엄청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국민이 그렇겠지만 일상이 파괴되고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독특한 형태의 고통을 네. 우리가 겪게 됐죠. 네, 뭐 네. 내란 스트레스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들 네. 하셨잖아요. 네. 자, 이제 내일 진행이 될 텐데 재판관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평의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뭐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판결은 네. 진행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 네. 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구 다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바뀔 건 없는 거겠네요.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바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몇 대 몇을 예상하십니까? 네, 8대 0이 나와야 되고요. 8대 0이 안 나오면 헌재 자체의 존립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헌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란을 막으라는 게 책무예요. 이게 책무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로 국가를 내란으로 이끌거나 쿠데타를 이끄는 모든 세력과 시민들이 싸워왔어요. 싸우면서 시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87년도에 법치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난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반기한다면 그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권력이, 그 권한이 국민들이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8대 2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12상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국민의 분열을 그렇게 두고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너무나도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처럼 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8대 0이라는 결단을 내릴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다른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의 가지수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생각에 딱 그 첫 번째는 4대 4. 네. 4대 4의 경우는 기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4대 4 기각일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윤석열 측에서 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는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 죄로 통과됐는데 나중에 내란 행위로 바꿨기 때문에 네. 이 탄핵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헌재가 이미 다 밝혔어요. 그건 다 무의미하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측에서는 각하 얘기는 안 하고요. 기각 얘기를 하는데 기각이란 뭐냐면 실체적 진실이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죠. 모든 행위가 내란에 가까운 행위이긴 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윤석열 네. 측도 그걸 기대하는 거고 그럴 경우 4대 4가 되는 거고요. 네. 5대 3은 불가능합니다. 5대 3은 지금 5대 3이 되는 경우는 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6대 2, 7대 1, 8대 0인데 그 모든 개연성을 놓고 보면 8대 0 아니면 4대 4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4대 4의 가능성은 나라가 존폐 위기에 가는 거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그동안의 이견과 그런 걸 조율하고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네.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왜 이렇게 어떤 쟁점 때문에 길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다퉈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금 다른
결정들을 먼저 보내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또 실망감을 주었는데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작은 희망 하나 보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당당하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5가지 쟁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이제 위법하고 중대하다라고 나오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을 조금 예상을 해볼게요. 저희가 뭐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11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그 절차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절차가 처음에는 이제 주문을 이제 소장님께서 밝혀주실 거고 이후에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재판관님들이 아마 밝혀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먼저 외울 수도 있고 네. 먼저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힐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확정된 건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문을 나중에 외우는 것이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문을 그러니까 8대 나중에 0일 경우는 하는 것이 8대 0일 경우는 주문이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만약에 그런 거죠? 그게 만약에 주문을 먼저 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아요. 방문론적으로. 그것만 주목하거든요. 근데 헌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문을 나중에 외웁니다. 단 헌법 재판관들 내에 불일치가 많다. 그럴 경우는 불일치가 많다.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견이 많다. 이럴 경우는 먼저 주문을 명확히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제 중요한 거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국민들이 집중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유를 먼저 순조로울 경우는 이야기하고 순조로울 경우는 그런데 이 판결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두동강에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럴 경우는 헌재의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그런 드라마를 생각할 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주문이 먼저 나온다. 궁금한 점은 또 그거예요. 이제 지연이 됐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면은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그 내용에다가 뭐 해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간이 오래돼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데 그건 말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은 그 직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즉시 물러나거나 즉시 복귀하거나. 그렇죠. 즉시 물러나거나 즉시 복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좀 불안감 그리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광주 집단 소송을 변호사님이 맡으셨다고요? 네, 저를 포함한 광주 여성 변호사회가 2024년 12월 18일에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23인의 원고를 대리하여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일부 원고들은 직간접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세대이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촉발되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외출이 불가하시고 눈물이 계속하여 나온다고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안이 정말 몇 달입니까? 12월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사안일 텐데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을 통해서 망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전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내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분들부터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발본색원에서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에게 앞으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아마 특별법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특별법에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응징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국가는 국가만이 유일하게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파괴한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파괴에 참여한 모든 사람, 모든 기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당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응징이나 복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당연히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네, 저희가 5.18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아픔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 모두의 좀 트라우마가 약간이나마 네. 좀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요, 이 분열된 대한민국이 과연 잘 복원이 될지가 좀 걱정이기는 해요. 지금 워낙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내란뿐만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가장 잘못된 행위가 국민을 네.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5대5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5대5는 아닌데 소수의 극단적인 즉 서부지법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지금 서부지법을 통해 90명 이상이 구속됐거든요.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벌을 쳐야 되고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대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일단 뭐 승복한다 만다 얘기도 없었고요. 그럼 네. 내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이 내란 사태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시정한 적이 없어요. 이채 양명주 다 알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단 한 명의 국무위원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승패로만 세상을 보면서 패자가 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즉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졌으면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그분이 이 내일 일어날 탄핵 인용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담화문을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테니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 의견을 낸다 하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뜻이 아닌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또 한 번 남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내일 11시에 어디에 계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네.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내일 방송 서울에 가서 내일도 방송하면서 방송하면서 이제 중간에 같이 보시겠군요. 중간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이제 좀 불안해하는 국민분들 있잖아요.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저는 이 나라를 그동안 피와 땀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지켜온 선조들이 내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을 보낼 건데요. 최근에 제가 지지하는 응원하는 광주 FC 축구팀이 좀 심판 이슈 때문에 네. 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가 심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1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상식적인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